여러분, 세계은행이 동아시아를 콕 집어서 3대 충격이 덮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아시아를 콕 집었다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를 콕 집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아시아 해봤자 중공이 있고요, 대만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사국에 대한 쉽게 말하면 큰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커다란 충격 3개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 지금도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더 큰 파고가 몰려온다. 이렇게 지금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경고가 단순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충격이 온다, 충격이 온다, 충격이 온다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는 뜻, 현실화.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화. 세계은행이 이렇게 충격한 것도 그 현실화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이 3대 충격, 3가지 충격은요, 첫 번째, 중국 경제 침체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 이게 올해 1분기에 3% 성장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까지. 지금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18.3%를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7.9%로 떨어지더니 3분기에는 4.9%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4% 떨어졌고요. 지금 올 1분기에는요 3% 이하, 코로나 제로 정책이 지금 도시 봉쇄령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까지 따지면 전체 수출액의 30% 넘게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경제의 둔화가 결국 말입니다.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이 중국 경제가 4%까지 떨어진다. 지금 3%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큰 충격인데요. 지금 세계은행은 4% 떨어지는데도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요 600만 명의 빈곤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만 명의 빈곤층이요. 특히 말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요. 10%가 늘어나면 110만 명의 빈곤층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 지금 중국은요 올해 5.5%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정부 스스로도 목표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치. 그런데 이거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첨단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선전이 봉쇄령을 내려서 쉽게 말하면
락다운이 됐었고요. 지금 상해는 락다운 중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상해에 있는 한국까지도 락다운의 대상이 됐습니다. 상해에 이르면 중국 2대 도시입니다. 여기가 락다운이 됐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의 주택 판매율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가 점점 침체가 아니라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침몰했을 때 결국 말입니다.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것은 동아시아 제국이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타격 엄청 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월드뱅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금 가장 심각한 것, 두 번째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식의 물가 폭등이 미국 전역을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7.9%까지 2월 달에 올랐고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6.4%까지 올랐습니다. 1982년 내지는 198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예요. 금리 인상. 연준 부의장 후보죠. 브레이드너드. 이 브레이드너드도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이루어지고 긴축도 5월 달에 빨리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빨라져서 그 빨라지는 그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 대만 경제,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금리 인상에도 타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5월 4일 날 미국의 금리는 0.5% 빅스텝이 되고요. 6월 달에도 빅스텝, 7월에도 빅스텝, 9월에도 빅스텝, 4개월 연속 빅스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월드뱅크는요. 대한민국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외화의 유출입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돈을 찾아서 그 나라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코리아 엑스도스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월드뱅크는 이미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 붓는 이야기를 더한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긴축 발작이 터질 거고요. 긴축 발작 자체가 동아시아 경제에는요.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도 이제 하나씩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현실화된다. 당장 물가만 하더라도 쭉쭉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중소기업의 현실화,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면 이제는요 대기업의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실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뛰는 물가 폭등의 현실화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양도 적고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제한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니켈 보세요. 62.81%예요. 니켈이 이만큼 오르면요. 예, 우리 휴대폰이나 우리 자동차 어떡합니까? 원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철광석은 30.84%가 올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알루미늄은 21.29%, 아연도 19.66%가 올랐고요. 구리는 7.9%, 납은 3.95%까지 올랐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의 충격은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하는 게 월드뱅크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강한 저는 초대형 위기가 하나씩 대한민국 경제에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쌓이잖아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와서 쌓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와서 쌓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영향이 와서 쌓여서 점점 힘이 비축이 됩니다. 힘이 비축이 되다가 이게 한꺼번에 화산 폭발하듯이 억열이 뻥 하고 폭발했을 때는요. 그 충격의 도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현실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착시의 일환입니다. 착시의 일환이에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지 절대로 우리 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바닥 경제로 가보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장사를 해야지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이 일어나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리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원금과 이자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바닥 경제에서는요. 이미 물가의 폭등에 대한 충격 와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19의 창궐 이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거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채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채가 떠받쳐서 바닥 경제가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도 됐지만 아직까지는요. 빚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아직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월드뱅크의 충고가 결국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우리는요. 너무 주식시장의 어떤 화랑 또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 여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요. 이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그 충격에 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 경제로 몰려오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